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루 한 깨달음, 함께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희재도 1등이다. 모든 사람은 나보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다. 이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스터 트롯에 같이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위에 가수들의 이름을 나열했는데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는 배려에 놀랍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그 순서, 그 오디션의 1등, 2등에 초점을 맞추는데 나이를 이렇게 배려했다는 거예요. 제 취지를 잘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주 소수이긴 한데 섭섭한 표정을 줬어요. 먼저 배려에 놀랐다고 해주신 그런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한 의도는 저는 경연의 순서와 상관없이 모두 1등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하고 앞에다 놓고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다 그 자격이 있다고 본 거예요. 김희재 씨가 7등 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김희재 씨 영상이 없더라고요.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김희재 씨가 1등이다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학교 성적과 미스터 트롯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학교 성적의 1등의 의미가 뭘까요? 평균 성적 1등이죠. 여러 과목 시험 봐가지고. 그런데 그 평균 성적 1등한 게 사회생활의 성공을 보장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친구들 만나보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심지어는 공부 못한다고 저주를 퍼부는 아이들도 얼마나 유능한지 몰라요.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있고 돈도 벌고 성공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미스터 트롯 프로그램의 오디션 성적이 가수의 미래 성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거죠. 공부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이제 IQ, 지능지수가 떠오르잖아요. 여기 100을 기점으로 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측정해서 평균 내에서 분포한 거거든요. 그래서 85에서 115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혹시 두 자릿수라고 100이 안 된다고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지능지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원래는 이게 1905년에 정신지체와 선별하기 위해서 고안된 건데 언어, 수리, 추리, 공간지각 능력 등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평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 능력은 뛰어나지만 또 언어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균은 같거나 더 높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Q가 높으면 공부를 잘한다고 착각했어요. 실제로는 수리 능력은 높은데 언어 능력이 낮은 사람은 언어 시험이 안 될 수 있죠. 또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IQ가 높으면 심지어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 IQ 다 적어놓은 거 있었죠. 미리 선입관을 갖는 겁니다. 이 IQ 좋으네. 그리고 막 편애를 했어요. 이것처럼 비교육적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결정적 문제가 있어요. 사회적 정서적 능력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능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얘기겠죠. 저는 IQ로 특정 과목의 성적과 사회적 성공을 예측할 수 없다는 수많은 심리학의 연구 결과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게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이거예요. 지능은 한 가지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지능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신체 운동 지능이 뛰어난 아이가 있고요. 공간 지능 능력이 뛰어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잘하라고 하거나 또는 엉뚱한 지능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거죠. 이것도 비교육적인 방법인 거죠. 사람들은 각기 타고난 재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 강점을 보이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거를 발견해서 키워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한다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발견하지 못했거나 안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나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거나 배우려 들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모든 사람은 나의 스승의 자격이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어린아이까지도 말이죠.
우리 김희재 씨를 볼까요? 지금 이 다중지능 이론을 미스터트롯 멤버들한테 한번 갖고 오는 거예요. 경연에서 7등을 했어요. 자, 그러면 김희재 씨를 7등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7등으로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김희재 씨는 댄스, 표정 연기, 뭐 섹시 댄스 뭐 이런 거는 챔피언 1등 아닌가요? 저는 김희재 씨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은 가수가 안 되면 안 됐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 재능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트롯 멤버들도 한번 살펴봤어요. 하나씩만 들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도 그 순서를 밑에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민호 씨. 또 공교롭게 장민호 씨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리더십이 얼마나 출중합니까? 미스터 트롯 멤버들을 다 함께 이렇게 성장하도록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정동원 군 색소폰 연주 유일하잖아요. 악기 이런 연주하는 친구. 그도 가장 어린 친구가 있죠. 뭐 노래도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김호중 씨 성악 클래식부터 시작해서 발라드면 발라드, 트롯이면 트롯 얼마나 다양한 영역을 발성합니까? 이거는 진짜 다 부러움의 대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찬원 씨 긁어내기 이렇게 표현해 드는지 모르겠는데 선배 가수들이 국보급 목소리라고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저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영탁 씨 노래 잘하지만 또 싱어송라이터 재능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임영웅 씨 감성장인. 감성 표현은 당할 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탑 세븐 멤버가 모두 어떤 분야에서 탑이었던 거예요. 다 1등이었던 거죠. 이거를 우리는 다 가치 있게 인정하자는 겁니다. 저는 미스터 트롯이 성공한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시너지가 발휘됐다. 시너지는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들 모은 것보다 같이 했더니 더 큰 효과 내는 것. 이게 시너지예요. 이걸 다른 말로 협력 효과 혹은 상승 효과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터 트롯의 성공은 이런 가수들의 개성이 어우러져서 또 함께 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소개됐던 한 사례를 소개할게요. 여기 용인시에 있는 제일초등학교라고 2014년도에 운동회 장면입니다. 이 아이를 보시죠. 키가 유난히 작지 않습니까? 달리기가 시작됐어요. 근데 앞에 4명의 어린이들이 막 달려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친구의 손을 잡고 함께 달려서 모두가 1등으로 들어온 겁니다. 감동되지 않나요? 이거를 지켜본 누나가 글을 올렸어요. 제 동생은 남들보다 높은 하늘을 가졌다. 왜요? 키가 제일 작으니까. 연골 무형성증 그래갖고 키가 자라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매년 운동회만 되면 자기 동생은 늘 속상하고 꼴찌예요. 근데 이날 1등을 친구들이 다 만들어준 거죠. 저는 이 모습에서 우리 미스터 트롯 멤버들의 모습을 봤어요. 사실은 미스터 트롯은 경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이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 가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큰 마음은 다른 가수도 1등이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함께 1등하는 그 마음으로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너지가 발휘되고 모두가 성공하고 미스터 트롯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돼서 판이 커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미스터 트롯 멤버들, 미스터 트롯 이 현상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 강의에 공감과 동의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면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삶에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주인공 되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